법학개론 11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미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에 결과 발생 이전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제25조에 보시면요. 1항 범죄 실행의 착수하여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는 예비 음모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비 음모 단계를 이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항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강경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강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26제에 보시면요. 중지범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6조의 규정은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의성을 요건합니다. 범인이 자의로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중지미수가 성립되면 기수형에 비해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게 됩니다.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를 하여야 합니다. 27조에 보시면 불능범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불능범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건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서 기수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되며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조에 보시면 음모 예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미수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이후의 단계에 실행의 착수가 있지만 예비 음모 같은 경우는 실행의 착수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의 단계적 실현을 보시면요. 처음에 범행의 결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심의 결정 단계이고 범행의 준비 단계로서 예비 음모가 있게 됩니다. 이 예비 음모를 거쳐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게 됩니다.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서 결과 발생이 실현되면 기수범, 법적 구속요건 표지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되겠습니다. 예비음모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하고 실행의 착수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250조 제1항에서는 살인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250조 제2항에서는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55조에서는 살인죄의 예비 음모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예비 음모의 단계에 해당하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살인죄의 예비 음모로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미수범과 관련하여 실행에 착수가 있고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행위는 종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범죄 유형을 미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행행위를 마치지 않았는데 미수가 된 경우를 착수미수라고 하고 실행행위를 마쳤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실행미수라고 합니다. 착수미수라 함은
행위자가 자신의 범행 계획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중 일부는 하였지만 나머지를 완수하지 못해서 미수가 된 경우가 착수미수가 되겠습니다. 실행미수는 범죄 완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였지만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 발생이 방지된 경우로서 미수가 된 경우는 실행미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별하는 시릭은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을 판단할 때 적용이 됩니다.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단지 범행 계획을 포기하는 부작위로서도 자의성이 인정되지만 실행미수의 경우에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인정해줍니다.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나 행위는 종료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가 되겠고, 자의성이 있느냐, 그 중지에 있어서 자의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중지미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되는 불능미수가 되느냐, 처벌되지 않는 불능범이 되느냐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장애미수에 관한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는 가벌적인 미수와 불가불적 예비와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예비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에 관한 특별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처벌할 수 있지만, 미수의 경우에는 예비와 달리 실행에 착수한 이후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수는 가벌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행위에 있어서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지미수에 있어서는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있어서 자의성에 성립되는 요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도죄 형법 제333조 강도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제3산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 재물 강취 목적의 폭행 협박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재물이나 제3산 이익을 취득하면 강도죄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살인죄,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와 관련하여 구속요건 해당성을 보시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책임 조각 사유가 없는 경우에 살인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 살인을 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나뉘어보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칼을 구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비 음모 단계가 되겠고요. 칼을 빼내거나 집어드는 행위가 있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든 손을 뻗거나 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피해자의 몸에 칼이 닿거나 꽂혀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살인죄의 기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모두 마쳤음에도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살인 미수죄가 성립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살인 미수죄로 처벌되게 되겠습니다.
미수와 관련한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객관설은 구성요건 표지, 불법을 구성하는 구성요건 표지의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합니다. 실행의 착수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해당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대체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밀접행위설. 주관설이란 것은 행위자의 범죄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행위자의 범죄 의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므로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지미수의 경우 26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때 필요적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기량법의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성립되면 벌하지 아니하는 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불가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자의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지미수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근거로서는 범죄자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보상 내지 은전에 있다 라고 보는 보상설이 있고요. 법 정책적 측면에서 중지미수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범인이 자의적으로 범행을 중지할 것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중지미수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이유는 자의로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이 감소되거나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 있고, 책임이 감소되기 때문에 필요적 감면을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성립되고, 자의에서 중지하지 않은 외부 장애로 인해서 범행이 중지된 경우는 장애미수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불능미수와 관련해서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총을 진짜 총으로 오인하고 상대방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긴 경우, 설탕을 독약으로 오인하고 상대방의 물잔에 넣어 마시게 한 경우, 이런 것들은 결과 발생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결과가 발생이 가능한 경우에 장애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불능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불능미수에 관한 성립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시면요. 피고인이 공모를 해서 일정량 이상을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 부자를 달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일은 불능범이 아닌 살인 미수로 본 판단이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마시지 않고 토함으로써 결과 발생이 불가능했지만 이는 위험성이 있으며 결과 발생이 이를 마셨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의 불능범이 아닌 살인죄의 장애미수범으로 처벌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수범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